발 뒤꿈치가 갈라져 피가 나고 양말이 걸릴 정도로 거칠어진 발 때문에 혹시 누군가 앞에서 신발 벗는 것이 부끄러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맨발로 마당을 걸어 다녔는데 요즘엔 거울 속 내 발이 마치 남의 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돈 1,000원으로 다시 아기처럼 부드러운 발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병원도 고가의 각질 제거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극찬한 이 간단한 보습 루틴을 통해 당신도 단 3일 만에 뒤꿈치의 갈라짐이 사라지고 오랜만에 양말 신을 때도 걸리는 느낌 없이 가볍게 걸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81세 이정순 할머니는 평소 마을 경로당에서 손자들과 찍은 사진을 자랑하곤 하시던 분입니다. 주변에서도 정정하다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활기차셨고 등산 모임에도 꾸준히 나가시는 편이었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슬리퍼를 신으면 뒤꿈치가 따갑고 매일 갈아 신는 흰 양말마다 까만 얼룩이 생기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거칠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갈라진 부위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건조함 때문에 잠들기도 어려운 밤이 늘어가면서 일상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편했던 순간은 가족들과 함께 절에 갔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마루 앞에서 망설이던 할머니는 결국 종이로 발을 살짝 감싸고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주변에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지만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슬리퍼를 신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더구나 딸과 외손녀가 마련해준 가족 여행에서도 할머니는 발을 드러내는 것이 싫어 찜질방이나 온천에 함께 들어가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피로를 푸는 대신 객실에서 양말을 신고 조용히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었고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귀찮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자니 대단한 병도 아닌 것 같고 약국에서 파는 크림은 그때뿐이고 비싼 보습제는 주머니 사정에 맞지 않으니 한두 번 바르다 결국 서랍 안에 넣어둔 채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바닥난방이 잘 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발끝이 유독 시리고 건조함이 심해져서 새벽녘이면 자다가 일어나 보일러를 더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점점 더 갈라지고 갈라진 틈에서 노란빛의 딱지가 생기며 고통을 동반하게 된 것이지요.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나이 되면 다 그래 라고 위로해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본인은 마음속 깊이 불편함과 속상함을 안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자연요법으로 발 뒤꿈치를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바나나 껍질이나 꿀, 바세린 등을 섞어 밤마다 바르고 면양말을 신으면 개선된다는 말에 처음에는 에이, 그게 되겠어? 하며 웃으셨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고 다음날 직접 시장에 가서 바나나를 사셨습니다. 반찬거리보다도 이걸 먼저 챙기게 된 건 그만큼 마음속으로는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바나나 껍질 안쪽을 발에 문지르고 꿀 한 방울에 바세린을 섞어 바른 뒤 면양말을 신었습니다. 약간 끈적한 느낌에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딱 3일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이틀 뒤에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양말을 벗는 순간 까칠까칠하던 발바닥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고 뿌옇고 갈라졌던 부분이 조금씩 색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주일 정도 지나자 더 이상 양말에 상처 자국이 묻어나지 않았고 슬리퍼를 신어도 통증 없이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할머니는 다시 등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하셨고 절에도 맨발로 들어가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라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셨지요.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갈라진 발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가족과 사회 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게 해준 따뜻한 회복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매일 밤 잠자기 전 손수 만든 보습제를 바르며 발끝에서부터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문제를 단순한 건조함이나 나이 탓이라고 여기지만 그 이면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전반적으로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며 특히 발바닥은 땀샘이 적어 원래부터 건조한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운동화나 고무신을 오래 신어도 피부가 쉽게 갈라지지 않던 발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만 방심해도 마치 나무 껍질처럼 두껍고 단단하게 굳으며 결국 깊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실내 난방으로 인해 공기가 더욱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발 뒤꿈치의 수분은 급격히 빠져나가며 피부층이 갈라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연세가 들수록 발바닥의 지방층도 얇아지면서 체중을 제대로 분산시키지 못하고 압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피부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니라 노화, 혈액순환 저하, 근육 약화,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샤워 후 바로 각질 제거기를 이용해 거칠게 문지르거나 아무런 보습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히려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갈라진 틈 사이로 세균이 침투하게 만들어 2차 감염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져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도 잦으며 이로 인해 병원에 실려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 중 상당수가 발이 따갑고 쓰라리긴 했지만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초기 단계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방송이나 광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고가의 발 전용 보습제나 각질 제거 크림은 가격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성분이 강해서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제품들을 꾸준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녀들 돌보랴, 집안일 하랴, 정작 본인 몸을 챙길 여유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보습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입니다. 더군다나 한 번이라도 실패하거나 효과가 없다는 경험을 하면 내 피부는 원래 안 좋아서 그래 하며 체념하게 되고 그 결과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외출을 꺼리게 되며 삶의 활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발 뒤꿈치의 갈라짐은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건강 문제입니다. 피부는 몸 전체 건강의 신호등과도 같은데 특히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의 불편함 때문에 외출을 피하고 활동량이 줄면 근력은 더 약해지고 면역력 저하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더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심리적인 영향도 큽니다. 단순히 발이 아파서가 아니라 발이 보기 흉해졌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 서기를 꺼리는 순간 자신감은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도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자식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작은 신체의 변화가 그런 자부심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의 갈라짐은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며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얽힌 생활질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루틴만 잘 갖춰진다면 누구든 다시 부드럽고 건강한 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싸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닌 내 몸과 내 생활에 맞는 꾸준하고 안전한 관리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발뒤꿈치 문제의 원인과 잘못된 관리 습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께 적용해 효과를 본 아주 특별한 보습 루틴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단 3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배가 되는 밤 전용 루틴까지 공개될 예정이니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제가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과 함께 직접 해보며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발뒤꿈치 갈라짐을 완화하고 다시 아기 발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천연 보습 루틴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사용되는 재료들이 대부분 집에 이미 있는 것들이거나 근처 시장에서 1,000원, 2,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필요한 준비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1개, 천연꿀 1스푼, 그리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세린 약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약말 1켤레입니다.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먼저 바나나는 껍질이 약간 갈색점이 생긴 상태일수록 좋습니다. 너무 익어서 흐물흐물해진 건 피하고 껍질이 얇고 과육이 진득한 상태의 바나나를 고르세요. 바나나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륨,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할 뿐 아니라 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천연 당분과 유기산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에 건조한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꿀을 더해주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꿀은 천연 보습제로서의 역할 외에도 항균 작용이 있어 갈라진 피부가 세균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수분 증발을 방지해주는 필름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피부에 막을 씌워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3가지 재료를 혼합하면 피부과에서 수십만 원을 들여받는 치료와 비슷한 효과를 매우 저렴하고 안전하게 집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바나나를 반 개 정도 덜어내 숟가락으로 으깬 후 작은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꿀 한 스푼, 바세린도 비슷한 양으로 넣어 잘 섞어줍니다. 너무 되직하면 소량의 꿀이나 따뜻한 물 몇 방울을 추가해 바르기 쉬운 정도의 점도로 만들어주세요. 혼합물이 완성되면 자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 물기를 제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이 너무 건조해지기 전에, 즉 약간 촉촉할 때 바르는 것입니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면 피부가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습기가 남아있을 때 발라야 보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준비한 혼합물을 손으로 떠서 발 뒤꿈치 위주로 골고루 펴 바르고 특히 갈라진 부위는 원을 그리듯 가볍게 마사지하듯 눌러주며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부위에 바르고 난 뒤에는 면양말을 신어주는데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양말은 피부에 직접 닿아 혼합물이 묻어나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밤사이 천을 유지해 주어 흡수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보통 6시간 이상, 즉 밤새도록 착용한 채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고 필요하다면 얇게 바세린만 단독으로 덧발라 하루 종일 수분이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이 방법은 하루만 해도 어느 정도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지만 진정한 효과는 3일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했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졌던 틈이 서서히 메워지고 딱딱하던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며 발 뒤꿈치 색상도 차츰 건강한 살색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래된 각질이 너무 두껍고 굳어 있다면 첫날 밤에는 혼합물을 바르기 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는 족욕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천일염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피로 해소는 물론 살균 효과도 있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천연 재료라도 피부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 사용하시기 전엔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10분간 반응을 보는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꿀에 민감한 분들이나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분들은 꿀 대신 요거트를 사용하는 대체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바나나와 섞어 사용하시면 유사한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보습 루틴은 비단 발 뒤꿈치뿐 아니라 팔꿈치나 무릎처럼 건조하고 각질이 잘 생기는 부위에도 함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피부가 얇고 민감한 얼굴에는 권장하지 않지만 몸 전체 중에서도 특히 두껍고 갈라지기 쉬운 부위에는 덤 컵시 좋은 천연 보습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하루라도 걸으면 다시 갈라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차원을 넘어 자신감과 삶의 질을 회복시켜주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병원에서도 추천하지 못하는 생활 속 솔루션. 바로 이 천연 보습 루틴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화장품도 병원의 시술도 필요 없이 매일 밤 단 9분만 투자하면 발이 바뀌고 일상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발 건강을 위한 최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84세 김영호 어르신은 평소에 정 많고 말도 많은 분이셨지만 몇 년 전부터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피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왜 요즘 얼굴 보기 힘드냐고 물으면 그저 나이 들면 귀찮아져서 그렇지 라며 웃어 넘기셨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엔 발 뒤꿈치 때문에 생긴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김영우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고, 그래서 발 관리에 늘 신경을 쓰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겨울,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발 뒤꿈치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갈라짐이 점점 깊어지면서 통증이 생겼고, 급기야는 양말에 피가 묻어나올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좀인가 싶어 약국에서 바르는 약을 사다가 써보았고, 딸이 보내준 보습제도 써보았지만 잠시뿐이고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다가 발이 따가워서 깨는 날이 잦아지면서 수면 부족까지 겪게 되었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 바닥에 발을 디디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보게 된 건강방송에서 바나나 껍질 보습법이라는 말을 들으셨고, 처음에는 웃어 넘기셨지만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바나나를 보고 문득 생각이 나 직접 시도해 보셨다고 합니다. 평소 잘 드시지 않던 바나나를 일부러 까서 먹고 껍질을 뒤꿈치에 문질러 본 그날이 바로 김 어르신 인생에서 다시금 시작이 된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묘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고 바를 때는 그냥 미끌미끌한 느낌뿐이었는데도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바나나 껍질에 꿀과 바세린을 섞은 보습제를 바르고 면양말을 신고 주무셨고, 다음날 아침 양말을 벗으며 어라 라는 탄성을 내셨습니다. 거칠게 일어나던 각질이 눈에 띄게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발을 디딜 때 따가운 느낌이 확 줄어든 것이 스스로도 신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어르신은 매일 저녁 식사 후 손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낸 뒤 혼합한 바나나 껍질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 딸이 집에 놀러와 아버지의 양말을 벗겨주다 부드러워진 발을 만지고는 아버지 발이 옛날같이 보드라워졌네요 라고 말하자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이 루틴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놀라며 요즘 그런 게 있어요 라며 관심을 가졌고, 다음 날부터는 함께 재료를 섞고 준비해주는 일까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김 어르신은 그동안 미뤄왔던 동창 모임에 참석하셨고, 자리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로 당당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이 요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전엔 지팡이 짚더니 요샌 없어졌네 라고 말하며 감탄했고, 김 어르신은 속으로 뿌듯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임이 끝나자마자 피곤해서 바로 집에 들어가셨겠지만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인근 찻집에도 들르셨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족에게 오늘 내가 이겨낸 느낌이야 라며 웃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르신은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자신의 발을 손으로 마사지하시며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발 관리를 넘어서 내 몸과 마음을 다시 돌보는 시간이야. 어르신의 말 속에는 단순한 피부 개선을 넘어 삶의 리듬을 회복한 사람만의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근처에 사는 친구분 2분께도 이 방법을 알려주셨고, 3분이 모여 같이 바나나를 사서 껍질을 나눴으며 서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따가움을 덜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 루틴 덕분에 다시금 세상과 연결되고 가족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다며 내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거다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 하나가 한 사람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김영호 어르신은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앞서 소개해드린 바나나 껍질, 꿀, 바세린을 활용한 1차 루틴 외에도 여러분의 피부 상태와 계절, 개인적인 생활 패턴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습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있지만 앞서 배운 보습 루틴과 함께 병행하면 훨씬 빠르고 오래가는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뿐 아니라 발 전체의 컨디션을 높이고 통증이나 굳은 살, 각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께 권장드리는 생활 속 비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알로에 바세린 혼합팩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여름철이나 날씨가 습한 계절 혹은 피부가 얇고 예민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바세린의 경우 피부에 강한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가 유분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에 그런 분들을 위해 알로에와의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알로에는 예로부터 화상치료와 피부 진정에 탁월한 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수분 공급력이 뛰어나면서도 끈적이지 않고 흡수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100% 천연 알로에 젤이나 알로에 생잎을 사용하여 젤 부분을 숟가락으로 긁어낸 뒤 바세린과 2:1의 비율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알로에가 2, 바세린이 1의 비율이 적당하며 손등에 먼저 발라 흡수 상태를 체크한 후 발뒤꿈치에 바르시면 됩니다. 이 혼합물은 발이 자주 땀이 나는 분들이나 실내 온도가 높은 환경에 계신 분들께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보습과 동시에 진정 효과를 줘서 무좀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냉장 보관한 알로에 바세린을 사용할 경우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있던 발의 열감을 내려주고 밤잠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쌀뜨물 조격과 녹두팩을 활용한 관리법입니다. 쌀뜨물은 어르신 세대에게 매우 익숙한 전통적인 천연 보습제이며 예전에는 얼굴 미백이나 손 세척에도 많이 사용되었지요. 쌀뜨물은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천연 보습 성분인 필라글라닌이 풍부하여 피부 수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 쌀뜨물을 조격에 활용하면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던 발의 피로가 풀리고 갈라진 부위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쌀을 2번 정도 헹굴 때 나오는 두 번째 쌀뜨물을 받아서 약간 따뜻하게 든 후 편한 대야에 부어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됩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천보다 약간 높은 37, 39도 정도가 적당하며 조격 후 수건으로 가볍게 닦은 뒤 곧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후에는 녹두팩을 활용해 각질 제거를 부드럽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녹두는 피부 진정 효과와 함께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고운 가루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 각질층을 자극 없이 제거해 주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녹두가루 1스푼, 꿀 1스푼, 따뜻한 물 몇 방울을 섞어 반죽처럼 만든 후 뒤꿈치에 바르고 5분 정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한 뒤 미온수로 헹궈내면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오래된 각질층이 두껍게 남아있거나 피부가 칙칙하게 보일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며 일주일에 알롤라스 2회 정도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습관 변화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 발을 씻은 후 마른 수건으로 닦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따뜻한 수건 찜질을 2분간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보습제의 흡수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신 후 가볍게 짜내어 발뒤꿈치에 덮고 2분간 기다리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모공이 열려 흡수력이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이와 함께 낮 동안 신는 양말도 중요합니다. 순면이나 린넨 소재로 통기성이 좋은 양말을 선택하고 하루에 한 번은 꼭 갈아 신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위생과 보습 유지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꼭 착용하셔서 피부가 마룻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피부 보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생활 속 팁은 물 섭취 습관입니다. 발뒤꿈치 갈라짐은 외부의 건조함만이 아니라 체내 수분 부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갈증을 자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고 그로 인해 피부 전반이 건조해지고 재생 속도도 늦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6잔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가지시고 아침에 일어난 직후와 잠자기 전 물 한 잔은 필수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몸을 덮이는 전통차는 수분 보충과 함께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어 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단순히 하나의 방법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생활 습관과 체질,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고 실천하는 것이 발뒤꿈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에 꼭 필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10분, 나를 위한 이 작은 루틴들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느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방법과 루틴들 잘 따라오셨나요? 사실 발뒤꿈치 갈라짐이라는 것이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의 건강과 편안함은 늘 뒷전이었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발이 갈라지고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발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고 매일같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런 내 몸에게 조금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줄 때가 아닐까요? 하루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장에서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바나나 하나, 집에 있는 바세린과 꿀 한 스푼이면 됩니다. 비싼 화장품도 병원도 필요 없이 정직한 재료와 꾸준한 습관만 있으면 우리 발은 다시금 아기처럼 부드럽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발이 나아지는 것을 넘어서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발 벗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갈 수 있고 손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자신감. 그것이 진짜 건강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회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라할게요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지혜와 정보를 계속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발끝부터 시작되는 건강.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내일이 더 가볍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